안녕하십니까? 내분비내과 전문의 박준호 박사입니다. 여러분, 밥 줄이고 매일 산책하기를 해도 뱃살이 도통 안 빠져서 고민이신가요? 밥 먹고 나면 이상하게 졸리고 피곤하지 않으세요? 많은 분들이 요즘 체력이 예전 같지 않고 몸이 계속 피곤하다며 제 진료실을 찾아오십니다. 저는 그때마다 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밥 지을 때 밥솥에 꼭 이거 한 숟갈 넣어 보세요. 딱 일주일만 해보셔도 복부 지방이 눈에 띄게 줄어들고 혈당 수치가 상당히 안정되실 겁니다. 잠깐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부터 눌러주세요. 오늘 제가 알려드릴 방법은 여러분의 혈당과 체중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정말 중요한 정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귀중한 건강 정보를 놓치지 않으시려면 알림 설정까지 꼭 해두세요. 오늘 영상에서는 제가 40년간 당뇨와 비만을 연구하면서 터득한 가장 강력한 비밀 하나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세 번째로 말씀드리는 비법이 가장 핵심이니까 꼭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여러분, 밥 먹고 혹시 혈당이 또 오르지 않을까 걱정부터 되시나요? 병원에 가면 나이가 드니 어쩔 수 없어요. 계속 약 드시고 운동 꾸준히 하세요 라는 말만 듣게 되죠. 정말 평생 약만 매달려야 하나 싶어 답답하고 막막하시지 않나요? 약값도 부담되고 병원 갈 때마다 신경 쓸 일이 많으니 그냥 이대로 살 수밖에 없나 하실 겁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알려드릴 방법을 끝까지 들어보시면 여러분의 생각이 정말 완전히 바뀔 거라고 확신합니다. 간단한 방법인데도 아직도 많은 분들이 잘 모르고 놓치고 계시더라고요. 저도 다양한 방법을 연구하고 직접 임상 적용해 봤지만 오늘 설명드릴 방법이 정말 가장 효과적이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바로 밥 지을 때 이것 딱 한 숟갈씩 넣으시면 되는데요. 도대체 뭐길래 이렇게까지 확신하냐고요? 제가 진료실에서 4천여 명 넘는 당뇨 비만 환자분들을 케어하며 확인했던 효과이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서 특히 세 번째가 정말 가장 효과적이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복부 비만이나 혈당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에게 제가 가장 먼저 권해드리는 방법입니다. 그냥 단순히 운동하세요, 식단 조절하세요 같은 뻔한 얘기가 아닙니다. 이미 4천여 명 이상의 50대, 60대, 70대 환자분들이 기적처럼 혈당 안정과 체중 감량을 경험하셨습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밥 지을 때 밥솥에 이거 딱 한 스푼만 넣고 지어보세요. 별도로 무리한 운동이나 식단을 제한하지 않아도 눈에 띄는 변화를 직접 체감하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먼저 부산에 사는 65세 최순자 씨 이야기를 잠깐 들려드릴게요. 최 씨는 몇 년 전부터 허리 둘레가 부쩍 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단순히 나이 들어서 살이 쪘다고 생각했는데 최근 건강검진에서 혈당 수치가 높아 당뇨 전 단계라는 진단을 받았다고 해요. 밥을 줄여보고 반찬도 가려서 채소 위주로 먹어도 잘 안 빠져요. 오히려 밥 먹을 때마다 혈당이 또 오르지 않을까 걱정돼서 그냥 굶는 날도 있었습니다. 최 씨는 병원도 여기저기 다니고 약물 치료를 받았지만 운동 열심히 하고 식단 조절하는 방법 외엔 특별한 방법이 없었습니다. 앞으로 평생 죽을 때까지 고질병으로 안고 살아야 하나 싶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지인을 통해 저를 알게 되셨고 우연히 제 병원에 찾아오시게 됐습니다. 저는 최 씨의 복부 상태와 혈당 수치를 모두 살펴보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뱃살과 혈당 문제는 결국 식습관과 대사가 얽혀 있어요. 단순히 밥 양만 줄인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 밥 지을 때 특정 재료를 활용해서 몸의 인슐린 작용을 돕는 게 중요합니다. 최 씨는 처음에 밥 지을 때 그걸 넣는다고 달라질까 하고 의아했지만 간단한 방법이니 한번 해보자는 생각으로 시작하셨어요. 매번 밥을 지을 때마다 제가 알려드린 이 재료 한 스푼을 넣고 밥을 지어 드셨습니다. 처음엔 크게 차이를 못 느꼈지만 한 일주일 정도 지나니 식사 후 혈당이 예전처럼 확 오르진 않더라고요. 또 밥을 조금만 먹어도 더부룩했었는데 요즘은 식사하고서 묵직한 느낌이 거의 없어졌어요.
어느 순간부터 소화도 잘 되고 배가 한결 가벼워진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한 달 정도 지나자 눈에 띄는 변화가 생겼습니다. 솔직히 체중계 숫자는 확인하지 않아도 허리띠를 멜 때 확연히 줄어들어서 정말 놀랐습니다. 전에는 살짝만 걸어도 아랫배가 거슬려서 의식이 됐는데 요즘은 그럴 필요가 없어요. 또 혈당이 확 오르지 않을까? 혹시라도 다른 합병증이 생기는 건 아닐까 늘 노심초사했는데 한결 편안해졌습니다. 선생님이 말해주신 대로 밥 지을 때 딱 한 가지만 챙겨 넣었을 뿐인데 정말 이렇게까지 변화가 있을 줄 몰랐어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저를 믿고 끝까지 해주신 환자분을 보며 저야말로 감사하고 기쁜 마음이 컸습니다. 뱃살을 빼고 혈당까지 조절해주는 첫 번째 비법 재료는 레몬즙입니다. 여러분, 집에 레몬 하나씩 다들 있으시죠? 흔히 보이는 레몬즙이 혈당 조절에 효과적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제가 40년간 연구하며 알아낸 비결인데, 밥 지을 때 물에 레몬즙 한 큰술만 넣어주세요. 이렇게 하면 밥맛은 거의 그대로인데 혈당 관리에 엄청난 도움이 됩니다. 특히 레몬에 있는 구연산이라는 성분이 밥 속 전분이 당으로 바뀌는 걸 천천히 만들어 줍니다. 쉽게 말하자면 원래 같으면 밥 먹고 혈당이 훅 치솟을 텐데 레몬즙을 넣으면 혈당 상승이 25에서 35%나 완만해질 수 있습니다. 제 진료실에 자주 찾아오시는 76세 김철수 할아버지 환자분은 당뇨 때문에 늘 걱정이셨는데 이 방법으로 2달 만에 훨씬 좋아지셨어요. 식사 후마다 어지럽고 가슴이 두근거리셨는데 이제는 그런 증상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혈당이 천천히 올라가면 뭐가 좋냐고요? 우리 몸이 당을 더 잘 써서 뱃살로 안 가게 해줍니다. 실제 연구에서도 레몬즙을 매일 섭취했더니 10주 만에 체중 감소, 그중에 특히 배에 있는 지방이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났고 혈당과 콜레스테롤 수치도 개선되었습니다. 레몬즙을 넣은 밥을 먹으면 혈당 스파이크가 줄어 당뇨 관리에 좋고 결과적으로 복부 비만에 대해 효과가 있다는 과학적 근거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맛은 괜찮을까요? 많은 분들이 레몬즙을 넣으면 밥이 시큼해지지 않을까 걱정하시는데요. 한 큰술 정도는 맛에 거의 영향이 없어요. 오히려 약간의 산미는 밥맛을 더 산뜻하게 하고 밥알이 더 윤기나고 탱글탱글해져요. 참고로 레몬즙은 항균 작용도 있어서 밥에 부패를 늦춰 식중독 예방에 도움을 주니 일석이조입니다. 만드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쌀을 씻고 밥물 잡을 때 물량은 그대로 두고 레몬즙만 한 큰술 넣으면 끝이에요. 이때 가능하면 생레몬을 짜서 넣으세요. 향도 부드럽고 건강에 더 이롭습니다. 밥을 짓는 동안 강한 레몬 냄새는 날아가니 너무 걱정 마세요. 오늘부터 밥 지으실 때 레몬즙 한 스푼 넣어서 지어보세요. 그동안 운동해도 안 빠지는 뱃살, 조금씩 빠지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실 겁니다. 두 번째 주인공은 보리입니다. 여러분 보리 들어보셨죠? 요즘 건강식품으로 정말 인기 많은 곡물인데요. 제가 진료실에서 70세 이상 환자분들께 가장 많이 권해드리는 식품 중 하나입니다. 보리가 특별한 이유는 베타글루칸이라는 특별한 수용성 섬유질 때문인데요. 이름은 어렵지만 원리는 간단해요. 이 성분이 물을 만나면 젤처럼 변해서 밥 속 탄수화물을 감싸 안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밥알 주변에 작은 스펀지를 깔아두는 것과 같아요. 이렇게 하면 뭐가 좋냐고요? 밥이 천천히 소화되니까 혈당이 확 올라가지 않고 천천히 올라갑니다. 또 보리는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줍니다. 같은 밥 한 공기를 먹어도 보리가 들어있으면 더 오래 배부르니까 자연히 덜 먹게 되죠. 그러다 보면 총 칼로리가 줄어들어 뱃살도 줄어들게 됩니다. 실제로 의학 연구에서도 비만인 성인들을 대상으로 10주간 매일 보리를 먹은 사람이 체중과 체지방이 줄고 허리 둘레도 유의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미밥이 좋다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현미는 씹기 힘들고 거칠거칠해서 싫어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보리는 달라요.
밥에 섞으면 고소한 맛과 살짝 씹는 식감만 더해져서 훨씬 먹기 좋습니다. 만드는 방법도 정말 쉬워요. 그냥 쌀 씻고 보리 한두 큰술 넣고 평소처럼 밥 지으면 끝. 처음엔 한 스푼으로 시작해서 취향에 따라 보리 양은 점차 늘려도 좋아요. 이렇게만 해도 흰 밥만 먹을 때보다 혈당이 덜 오르고 뱃살도 덜 붓게 되니 정말 간단하죠. 이런 작은 습관 하나가 여러분의 건강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어요. 보리 한 스푼으로 혈당도 조절하고 뱃살도 줄이는 일석이조 효과. 오늘부터 보리밥 한번 시작해 보세요. 내 몸이 확실히 달라지는 걸 느끼실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노란색 카레에 들어가는 계피입니다. 여러분 계피라고 들어보셨나요? 제가 수십 년 의료 경험에서 가장 좋아하는 재료 중 하나인데요. 바로 달콤하고 향긋한 그 향신료입니다. 다소 생소하실 수도 있지만 이 갈색 가루를 밥에 살짝 넣으면 당뇨와 뱃살 관리에 정말 좋습니다. 아까 영상 초반에 소개해 드렸던 65세 최순자 어르신도 이 계피를 먹기 시작하고 당뇨 직전 단계에서 3달 만에 눈에 띄게 좋아지셨습니다. 계피가 왜 이렇게 좋은지 쉽게 설명해 드릴까? 계피에는 신라믹산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이게 우리 몸의 염증을 줄여주고 인슐린이 제대로 일하도록 도와줍니다. 인슐린은 우리 몸에서 혈액 속 당을 세포에 넣어주는 열쇠 같은 거예요. 그런데 나이가 들고 잘못된 식습관으로 살이 찌면 이 열쇠 구멍이 녹슬고 뻑뻑해져요. 그래서 열쇠가 잘 안 들어가는 상태가 되는데 이걸 의학용어로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합니다. 계피는 이 녹슨 열쇠 구멍에 기름을 치는 것 같은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인슐린이 다시 잘 작동하게 도와줘서 혈당도 내려가고 지방이 덜 쌓이게 해주는 거죠. 미국 내분비학회에서 발표한 연구를 보면 당뇨 전 단계인 사람들에게 6개월 동안 계피를 꾸준히 먹게 했더니 대부분이 당뇨병으로 진행되지 않았다고 해요. 그만큼 당뇨 예방에 효과가 크다는 증거죠. 또 다른 연구에서는 계피를 꾸준히 섭취한 사람들은 체중과 특히 허리 둘레가 눈에 띄게 줄었다고 합니다. 또 다른 연구들을 종합한 결과에서는 계피를 섭취한 그룹이 체중과 허리 둘레, 복부 지방이 유의하게 감소했고 대사 건강 지표가 훨씬 더 좋아졌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그만큼 계피가 당뇨 예방, 뱃살 그리고 당뇨 관리에 근본적인 효과가 있다는 뜻입니다. 계피를 밥에 넣는 방법도 정말 간단해요. 밥 3인분 기준으로 계피 가루 작은 티스푼 하나면 충분합니다. 그러면 밥이 은은한 갈색이 되고 달콤한 향이 나요. 걱정하지 마세요. 맛은 거의 변하지 않고 오히려 설탕 한 숟갈 넣은 것처럼 달콤해져요. 더 좋은 효과를 원하신다면 생강도 한 꼬집같이 넣어보세요. 생강에 있는 진저롤이라는 성분이 계피의 흡수율을 최대 15배까지 높여준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정말 일석이조죠. 계피 한 스푼 정도는 부작용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오히려 항산화 물질도 듬뿍 들어있어서 면역력과 혈관 건강에도 좋아요. 오늘부터 달콤하고 향긋한 계피 한번 드셔보세요. 코도 즐겁고 입도 즐겁고 무엇보다 당뇨와 뱃살 걱정도 덜 수 있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경험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이제 지금까지 말씀드린 3가지 비법을 모두 활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정말 간단하답니다. 먼저 평소처럼 쌀을 충분히 씻어주세요. 그리고 밥솥에 넣고 물을 알맞게 부어줍니다. 이때 현미나 잡곡을 좋아하신다면 함께 넣으셔도 좋아요. 이제 비법 재료를 넣을 차례입니다. 먼저 물에 레몬즙 한 큰술을 넣고 살짝 저어주세요. 그 다음 씻어놓은 쌀에 보리 한 큰술을 넣고 섞어줍니다. 처음엔 한 스푼으로 시작해서 입맛에 맞게 조금씩 늘려가셔도 돼요. 마지막으로 계피가루 한 작은 술을 밥물에 넣고 살짝 저어주세요. 그리고 계피의 효과를 더 높이고 싶다면 생강도 한 꼬집 넣어주세요. 실제로 생강이 계피의 흡수율을 15배까지 높여준다는 연구 결과도 있답니다. 여러분이 3가지를 꼭 한꺼번에 다 넣으실 필요는 없어요. 취향에 따라 레몬즙,
보리, 계피를 각각 따로 시도해 보셔도 좋습니다. 처음부터 세 가지를 다 넣으면 효과는 더 크겠지만 한두 가지만 넣어서 맛을 보면서 천천히 시작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제가 40년 동안 환자들을 진료하며 배운 것은 작은 습관이 큰 변화를 만든다는 사실이에요. 오늘부터 레몬즙, 보리, 계피 중 하나라도 밥에 넣어 보세요. 몸이 달라지는 걸 직접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는 뱃살과 혈당 관리 비법이 하나 더 있어요. 혹시 여러분 밥을 한번 지었다가 냉장고에 넣고 식혀서 다시 데워 먹으면 혈당이 덜 올라간다는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처음 들으시면 아니 밥을 식히는 것만으로 무슨 차이가 나겠어 하실 수도 있어요. 저도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게 정말 과학적으로 효과가 있답니다. 독일에 있는 민헨 공과대학 연구팀이 실험을 했는데요. 식힌 밥을 먹은 사람들은 갓 지은 따끈따끈한 밥을 먹은 사람들보다 식사 후 혈당이 훨씬 천천히 올랐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밥이 식는 과정에서 밥의 전분 구조가 변합니다. 소화에 저항하는 전분으로 변하면서 우리 몸에서 잘 분해되지 않는 원리죠. 쉽게 말하면 밥 속 탄수화물 성분이 우리 몸에 천천히 흡수되도록 변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혈당이 천천히 올라가고 배도 더 오래 불러 있게 되는 거죠. 그럼 당연히 뱃살도 덜 붓고 당뇨 예방에도 도움이 되는 거고요. 방법도 정말 쉬워요. 평소처럼 밥을 지으신 다음 한두 시간 정도 냉장고나 서늘한 곳에 두어 충분히 식혀주세요. 그리고 먹기 전에 전자레인지나 밥솥으로 데워 드시면 됩니다. 혹시 매번 밥 짓기가 번거로우시다면 한 번에 넉넉하게 지어두고 냉장 보관했다가 필요할 때마다 조금씩 덜어서 데워 드셔도 좋아요. 오히려 더 편하고 효과적이죠. 정말 그렇게까지 효과가 있나요? 하고 의심하실 수도 있지만 실제 여러 연구에서 갓 지은 밥보다 식힌 밥이 혈당을 덜 올린다는 결과가 반복적으로 나왔습니다. 뱃살이 덜 찌는 이유도 급하게 흡수된 당이 지방으로 바뀌는 속도를 줄여주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작은 팁을 더 드리자면 밥을 지을 때 레몬즙을 한 스푼 넣거나 식사할 때 단백질 반찬, 예를 들어 계란, 두부, 생선 같은 것들과 함께 먹으면 혈당이 더 천천히 오릅니다. 밥을 어떤 순서로 먹느냐에 따라서도 혈당에 변화가 생기는데 이건 다음 영상에서 더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밥 한 공기에도 이렇게 많은 과학이 숨어 있다는 사실 참 신기하지 않으신가요? 여러분, 제가 40년 의학 경험을 통해 깨달은 가장 소중한 진리는 바로 이겁니다. 건강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매일 조금씩 실천하는 작은 습관에서 시작된다는 것이죠. 나이 든다고 이미 당뇨가 있다고 뱃살이 많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지금부터라도 오늘 알려드린 레몬즙, 보리, 계피 중 하나만 밥에 넣어 드셔보세요. 75세 후반이라도 변화는 가능합니다. 제 진료실에 오시는 84세 정할머니도 이 방법으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셨답니다. 처음엔 반신반의하셨는데 2달 만에 허리띠 구멍을 2칸이나 줄이셨어요. 혈당도 200대에서 140대로 크게 개선되셨고요. 가장 놀라운 건 30년 넘게 복용하던 혈압약도 의사와 상담 후 절반으로 줄일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또 다른 환자분인 71세 이철호 어르신은 당뇨약을 3가지나 드시고 계셨는데 이 방법을 시작한 지 석 달 만에 한 가지 약을 끊을 수 있게 되셨어요. 의사 선생님도 깜짝 놀라실 정도로 수치가 좋아졌거든요. 가장 기뻤던 건 손자와 함께 등산을 다시 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예전엔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차고 다리가 아팠는데 이제는 2시간 정도 산행도 거뜬하시다고 하세요. 이런 변화들이 단순히 우연이 아닙니다. 제가 40년간 수많은 환자분들을 진료하면서 확인한 과학적 근거가 있는 방법들이거든요. 레몬즙의 구연산, 보리의 베타글루칸, 계피의 신라믹산. 이 3가지 성분이 우리 몸의 혈당 조절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개선해 주는 거예요.
특히 중요한 건 이 방법들이 부작용이 거의 없다는 점입니다. 약물 치료와 달리 자연스러운 식품 성분을 활용하는 것이라 장기간 드셔도 안전해요. 오히려 항산화 효과, 면역력 강화 등 추가적인 건강 혜택까지 얻을 수 있죠. 혹시 지금까지 들으신 내용 중에서 어떤 것부터 시작해야 할지 고민되신다면 저는 레몬즙부터 시작하시라고 권해드려요. 가장 구하기 쉽고 맛의 변화도 거의 없어서 적응하기 쉽거든요. 일주일 정도 레몬즙으로 시작해서 몸이 적응되면 보리를 추가하고 마지막에 계피까지 넣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작은 변화가 가족 전체의 건강에도 도움이 된다는 점이에요. 당뇨나 비만이 없는 가족분들이 드셔도 예방 효과가 있거든요. 실제로 많은 환자분들이 가족 모두가 함께 이 방법을 실천하시면서 집안 전체가 건강해졌다고 말씀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이 방법들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기존에 드시던 당뇨약이나 혈압약을 임의로 중단하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의하신 후에 약물 조절을 하셔야 해요. 이 방법들은 약물 치료를 보완하는 역할이지 대체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여러분의 소중한 건강을 위한 작은 실천이 큰 변화를 만들어낼 거예요. 오늘부터 밥 지을 때 레몬즙 1스푼, 보리 1스푼, 계피 1티스푼. 이 작은 습관 하나로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건강한 노년을 위한 지혜가 늘 함께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이 어떤 방법을 먼저 시도해 보실지 또는 평소 혈당 관리에 어떤 어려움이 있으신지 알려주시면 다음 영상에 참고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혈당을 확 낮추는 밥 먹는 순서의 비밀에 대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때까지 건강하고 행복한 날들 보내세요. 고맙습니다.